대한민국 역사상 달러원 환율이 1,500원이 넘었던 적은요, 여러분들 딱 두 번이 있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IMF 때 한 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 한 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역사상 세 번째로 1,500원 환율에 현재 매우 근접해 있는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환율 관련해서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 1,500원 넘는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면서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뉴스까지 나오고 있어요? 국민들의 노후 담보 종잣돈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까지 지금 동원을 해서 환율 방문을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부자들은요, 공포에만 떨고 있지 않고요, 이미 여기로 현금을 많이 갈아타고 있습니다. 98년 IMF 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현금을 진 사람들은 망했고, 이 자산을 쥔 사람들은 부자가 됐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현금의 약점을 막아줄 무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거를 살 수가 있는지 화면으로 들어가서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1,500원이 넘어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차트고요, 촬영일이 11월 25일 오후인데요, 지금 환율이 얼마냐면 1,469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민연금까지 동원을 해서 환율 방어를 지금 하겠다라고 뉴스가 나온 상황 하에서도 지금 환율이 1,469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요 직전 고점이 얼마였냐면 1,486원이었습니다. 요때가 이제 24년 12월 올해 4월 요 정도에 지금 환율이 1,486원 정도까지 지금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때도 1,500원은 넘지 않았죠. 그런데 만약에 1,500원까지 넘어선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금융위기 때도 어디가 잠깐 최고였냐면 1,593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잠깐 올라간 거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900원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900원에서부터 어디까지 갔냐면요, 거의 1,600원 정도까지 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대한민국 경제가 완전 처참하게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22년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환율이 이때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어떤 일이 있었냐, 환율이 또 급등을 하게 되면서 같이 연동이 되는 거 뭐예요? 바로 물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2년에도 물가가 어땠어요?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게 지금 눈에 보이시잖아요. 환율이 올라가면은 대한민국의 물가, 채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게 대출 금리랑 다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고,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이런 것들이 대출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위기가 오면 항상 원화는 떨어지고 왜 달러는 오르게 될까요? 네, 위기가 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국의 경제가 안 좋다라는 겁니다. 위기가 터지게 되면은 전 세계 자산이 다 어디로 몰려요? 안전자산인 달러로 모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는 많아지는데 원화에 대한 가치는 떨어지면서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지금 요즘은 뭔가 위기가 오기 직전 이런 네. 느낌이 잘 안 오거든요. 근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기가 올 수 있는 트리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로 요즘의 환경은요, 진짜 어려워지는 개인들, 어려워지는 중소기업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AI 열풍이나 조선주나 방산주 관련해서 또 최근에 호황이 이런 기업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금융시장이 좋기 때문에 아직은 큰 충격파가 없어요. 자, 그런데 혹시라도 이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이 탄탄한 뚝이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서 환율이 1,500원 이상 돌파한다, 그때는 진짜 위험한 상황, 금융위기나 IMF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현재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과연 어떤 자산으로 이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현명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해야 되시는 가장 중요한 자산은 뭐예요? 바로 달러입니다. 더 늦기 전에 혹시라도 다가올지 모르는 이 쓰나미에 대해서 달러를 반드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요, 또 하나의 자산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금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 왜 내가 금도 내 자산 포트폴리오에 내가 넣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의 50년짜리 차트입니다. 그래서 70년대 초반부터 현재 2025년까지 최근만 놓고 보면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아, 나는 이거 무서워서 못 사겠다. 근데 제가 이렇게 40년, 50년짜리 차트로 볼 때는 제가 어떤 차트로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차트가 아니라 실제로 증감률을 보여주는 로고 차트로 봐야 내가 정확하게 투자의 맥을 짚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 로고 차트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똑같은 차트인데 너무 다르게 보여지죠? 금 가격이 3년 9월 달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른 거랑 이렇게 오른 거랑 봤을 때는 어때요? 많이 오른 게 아니죠. 자, 이때도 보세요. 이렇게 70년대 초반부터 언제까지 올랐어요? 80년까지. 몇 년 올랐습니까? 거의 10년 올랐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기가 와도 계속해서 산다라면 큰 수익이 나겠죠. 이때도 2001년부터 금 가격이 바닥 찍고 상승을 시작을 했고요. 언제까지 올랐냐? 2011년까지 올랐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딱 보면은 금 가격은 한 번 오르면 몇 년을 오른다? 한 10년 정도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의 금 가격 상승을 만약에 2018년 9월 달로 본다. 그럼 10년이면 언제예요? 2028년. 그런데 만약에 22년을 내가 바닥으로 본다. 그러면 32년입니다. 그래서 금 가격의 상승은 아직도 과거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아직도 멀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최근에 여러분들은 금 가격이 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금 가격이 올라가는 세계 각국이 돈을 계속 푸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 때 경기가 완전 박살이 나니까 경기를 부양을 하기 위해서 돈을 또 풀고 계속 돈을 푸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에 대한 신뢰가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무한정 찍고 그리고 빚이 많잖아요. 지금 대출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돈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 자산인 금 혹은 가상화폐로 자산의 쏠림 현상이 저는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경기 침체.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첫 번째 경기 침체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경기 침체를 터지지 않게 하려면 돈을 계속 풀어야 되겠죠. 종이돈을 계속 풀어요. 근데 금은 캘 수 있는 금은 거의 다 캤습니다. 그래서 금의 총량은 어느 정도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근데 돈을 계속 풉니다. 그럼 금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종이돈 대비해서 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면은 순식간에 자산이 녹아내립니다. 자산 시장에 폭락이 오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완전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든 안 오든 신경 쓰지 마시고 금을 꾸준하게 매월 똑같은 금액으로 사시는 거는 떨어지는 화폐 가치를 해칭할 수 있는 좋은 자산이구나 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발생하고 발생하지 않건 금 가격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스테이블 이 코인 시장이 앞으로 기하급수로 커지면서 풀리는 달러 유동성이 계속해서 커질 거기 때문에 또 금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금과 달러를 같이 투자를 해 놓으시면은 이런 상황이 되든 저런 상황이 되든 내 자산을 잘 지키면서도 잘 불려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투자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지금 어떻게 사야 되는지를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증권사 어플을 로그인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NH 투자증권을 쓰는데 제가 두 가지 종목을 등록을 해놨습니다. 코덱스 골드 선물, 그 다음에 코덱스 미국 달러. 코덱스 미국 달러를 매수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달러를 사놓은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이자는 붙지 않지만 우리가 간편하게 증권사 어플을 통해서 우리가 달러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월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9,000원, 만원도 안 됐네요. 지금 이제 14,990원, 거의 지금 50% 올랐죠. 그리고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아시겠죠? 꾸준히 지금 우상향하고 있죠. 환율이 이렇게 대세 상승을 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랑 똑같이 종목 코드가 261240입니다. 그래서 261240 종목 검색에서 누르시면은 요 미국 달러 선물이 검색이 되니까 요거를 사시고요. 그 다음에 금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132030 요게 이제 코덱스 골드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시면 금에 투자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차트 보기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야, 이거를 보니까 2019년에는요 이게 만원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냐면요 24,145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투자를 하시면 동시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달러도 사고 골드도 사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달러 선물로 조금 내렸잖아요. 0.2% 내렸는데 뭐가 올랐어요? 금이 2%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내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겠죠.
그래서 가장 무난한 방법은 5대5 비율로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100이 있다. 그러면 50을 달러 선물을 사시고 나머지 50을 골드 선물을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돈을 들여서 한꺼번에 사시는 것보다는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향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두시고 매월 혹은 매주 꾸준히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 중에서 나는 조금 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더 있을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달러 선물 투자할 돈이 100이다. 근데 그 중에 30 정도를 지금 좀 사시고 나머지 70을 향후 3, 4달 동안 이렇게 분할해서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은 무조건 이거 사면 돈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절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태위태하고 그리고 이 환율이 앞으로 대세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고 금 가격 또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자산이 100이 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20이나 30 많게는 40이나 50 정도 각자의 성향과 자금 여력에 따라서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산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혹시라도 위기가 오게 될 경우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 방법을 제가 유튜브에서 제가 2, 3년 전부터도 달러와 금에 투자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드려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 방법을 지난 2, 3년 동안 하신 분들은 수익이 100% 이상 나는 지금 경험을 다 하고 계십니다.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매년 이제 1년 단위의 이 멤버십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 멤버십하고는 좀 다른 멤버십이고요. 방송에서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어떤 내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다음 달에 오픈할 연간 멤버십 내용에 대한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금은 안 되는 대신 한국 부동산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한국 부동산도 한국 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시기에 또 회지가 될 수 있는 게 부동산인데 여기서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다시 한번 원달러 환율 차트 월봉 차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급등했던 시기 IMF나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에 22년에 이렇게 급등한 이런 시기에 항상 공통적으로 있었던 일이 뭐예요? 부동산 시장의 폭락입니다. 언제 환율 상승이 제일 컸어요? 바로 IMF 때입니다. 그 다음 폭락이 가장 심했던 게 어제요? 바로 금융위기 때입니다. 금융위기 때가 두 번째로 컸고 그리고 이때도 환율이 꽤 오르긴 했지만 폭이 훨씬 더 작죠? 그래서 이때는 서울 같은 경우는 22% 하락하고 다시 반등이 정부의 부양정책과 더불어서 나오게 된 거였고요. 그런데 지금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의 악영향은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1,500원을 혹시라도 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충격파가 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